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 밀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 매매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2월 한 달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루하루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더 깊어만 갈 텐데 오늘 2부에서는요. 박현욱 위원님과 종목 상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2부를 책임져 주시는 저희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시고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위원님과 방송 중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뭐 장이 끝난 다음에 상담을 하지만요. 위원님께서 다음 주 장에는 당장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 자세하게 짜드리니까 이 시간 200% 활용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금요일 장을 보면 다음 주 장이 어느 정도 점이 쳐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장은 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항상 내일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다음 주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 다음 달이 어떻게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렇죠. 항상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포캐스팅 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느냐를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어떤 펀더멘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워런 버핏이 하듯이 다트에 나와 있는 금감원의 3개월씩 나오는 혹은 지금 연간에 지금 계속 연간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회사가 얘기하는 변화를 자세히 읽어보는 시간으로 알찬 시간을 보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마디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이런 알찬 이야기들 더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릴게요. 오늘 금요일 장에서도요,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을 이끈 특징주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이수연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등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지수가 하락 출발했다가 이 세계보건기구가 분류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실제 증가 속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발표를 해주면서 다시 지수가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또 오늘부터 삼성전자의 신제품이죠. 갤럭시 S20와 Z 폴드가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방탄소년단이 컴백한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 역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48% 올라서 2,24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으로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만 매수를 해주면서 전반적인 업종들에서는 조금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역시 매도로 장을 마쳤지만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선별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0.19% 상승해서 거래를 688포인트에서 마쳤는데요.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급에서 매수를 해주는 상태고요. 개인 역시 9거래일째 매도 우위로 장을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들이 굉장히 랠리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20 그리고 Z 폴드가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외신에서도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굉장하다라면서 극찬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품주들, 테마주들이 오늘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또 MC넥스나 옵트론텍, 자화전자, LF텍 등 관련주들의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과연 무엇일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폴더블폰 관련주인 KH바텍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KH바텍은 폴더블폰이 접히는 부분에 필요한 힌지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 힌지를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앞으로도 이 힌지 시장에서 독점 포지셔닝을 조금 더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따라서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KH바텍도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7.67%가 올랐는데 지금 작년 1년 동안 상승률이 137%나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또 이 종목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7.67% 올라서 종가 23,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종목도 오늘 수혜를 받은 주인데요. 캠시스는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캠시스의 베트남 회사가 이 삼성전자 갤럭시 S20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요. 캠시스는 기존에도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 카메라 모듈을 공급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출시할 다양한 삼성전자의 신제품에서도 카메라 모듈 그리고 다른 부품들을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오늘도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4.82% 올라서 종가 3,5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수산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였죠. 일본의 후쿠시마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 120만 톤이 바다로 방류될 것이라는 결정이 확정되면서 오늘 수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많은 연안부두나 수산물 등에서 오염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커지면서 국내에 있는 수산물들이 대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CJ시푸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2.52% 올라서 종가 3,28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 외에도 신라 SG, 사조 오양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 CJ시푸드의 우선주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또 다른 강세를 보이는 업종 바로 게임 업종인데요. 그중에서도 넷마블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방탄소년단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넷마블은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2천억 원가량을 투자한 대주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음 주에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예고했고 또 미국의 엄청난 유명한 쇼인 쇼 프로그램인 지미 펠런 쇼에서 최초로 신곡을 발표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인 DPC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넷마블도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외에도 넷마블은 지난해 코웨이를 인수하면서 영업이익이 30%가량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올해 신작을 4가지나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작 모멘텀 그리고 방탄소년단 컴백 예고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인 넷마블이었습니다. 4.6% 올라서 종가 97,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종목은 헬릭스미스인데요. 헬릭스미스가 지난해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 치료제인 엔젠시스가 임상 실패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헬릭스미스가 지난해 9월에 약물류 혼용 때문에 엔젠시스 임상 실패를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약물 혼용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후 장부터는 엔젠시스의 후속 임상실험에 들어간다고 공시를 했지만 아직은 투자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는지 낙폭을 줄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헬릭스미스가 결국 꾸준히 하락하면서 우하향 곡선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오늘 12.14% 떨어져서 종가 6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주는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중국에서 어떤 대응 정책을 발표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린다고 하니까요. 관련 뉴스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한 주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박현욱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함께 종목 상담해보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속에서도 정말 많은 특징주들이 있었군요. 또 웃고 울었던 종목들 사이에서 내 종목이 어느 쪽에 편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울고 웃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요, 저희 배트맨 2부에서도 모두 해결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트맨 2부에서 오늘 다 해결이 안 되더라도 3부에도 종목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화, 문자로 접수해 주시면요, 3부까지 모두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또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오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문자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매드팩토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이 종목이 기억이 나요. 전화로 주셨었나 문자로 주셨었나 그때도 한번 상담을 도와드렸던 분 같은데 41,000원에 20% 담았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신규 상장주라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4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약수익권이긴 한데 이런 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기억력이 좋으셔서. 네. 기억나시나요, 위원님? 네. 제가 있었을 때는 아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매드팩토는 잠깐 지금 말씀하신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암치료제 관련된 임상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둔 회사예요. 지금 보니까 PER이 제로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상장 작년 말에 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난 걸로 기록을 해 보이는 거고 PER은 지금 69예요. 이게 PBR이 69라는 거는 제가 PE라고 잘못 발음했는데 거의 PER 같아요. 그렇죠? PBR이 누적해서 쌓인 이 잉여금 배율조차도 69라는 거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물론 라이센스 아웃 한번 터지면 크게 먹는 전통적인 제가 어제 바이오테크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바이오테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약 2년 전에 제약바이오가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주도 업종이었을 때는 사소한 아주 작은 굿뉴스에도 엄청난 폭발력을 벌이면서 큰 수익을 낼 텐데 지금은 굉장히 좀 아쉽겠지만 제약바이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즉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작은 호재, 악재를 무시하면서 작은 호재에도 엄청나게 사들이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외되어 있는 업종일 때는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는 것보다는 시장 수익률 정도를 잡으면 좋겠다. 다행히 시장이 바닥을 다지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월봉 주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10% 정도, 20% 정도 목표를 잡고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보다는 비주도 업종 중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10%, 2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잡고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매드팩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4만 원에 20%면 48,000원 정도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 항상 저는 사실은 4만 원에서 3만 원이 되면 손절을 때리는 게 아니고 살짝 더 사주는 게 낫겠죠? 더 사주는 건 나중에 올라가면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제가 적극적인 손절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손절 가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야기를 정확히 안 해주시길래 제가 한 번 더 여쭤봤더니 그런 연유가 있었군요. 위원님께서 매드팩토 자세히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 건실한 기업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53,000원에 30%요. 53,000원에 30%? 이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한 1년 이상 갖고 있었어요. 1년 이상 오래 갖고 계셨고. 네네. 알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그럼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네. 목표가와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깔끔하게 목표가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가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1년 동안 계속 애지중지 갖고 계셨는데 네. 저는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 네. 예,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 미국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바꿨듯이 테슬라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바꾸고 있어요. 그게 지금 2차 전지가 부품주가 우리나라가 다행히 2차 전지 핵심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다행인데 테슬라가 S&P 500 지수 상위 100개 종목 중에 1년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 제일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잠깐 주도업종 주도주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주도주는 2차 전지예요. 일진 머티리얼스는 아시겠지만 동박을 만드는 회사죠. 예, 동을 굉장히 막 얇게 이렇게 재련하는 말레이시아 공장도 있고 한데 1년 동안 오래 기다리셔서 매수가 근처로 왔는데 저는 지금 주도 업종의 가장 핵심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니까 조금 높게 잡을게요. 목표 수익률 50% 정도로 좀 잡고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만약에 30%가 아니라 53,000원에 사시고 이게 33,000원대 왔을 때 조금 더 샀으면 단가도 낮아지시고 지금 수익권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분할 매수를 좀 하십사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주도 업종의 가장 핵심 밸류를 가진 일진 머티리얼스는 LG화학의 SDI가 내재화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으십사.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원금됐다고 빨리 팔지 마십사라고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세 번째는 올라갈수록 조금씩 파시자. 분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하듯이 파실 때도 좀 분할해서 파시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하면 분할해서 팔았는데 갑자기 또 급락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판 걸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스는 우리나라 동박의 밸류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찬스를 오랫동안 갖고 오셨는데 이제 수익 날 때를 계속 끌고 가면서 올라가면 조금씩 팔고 내려가면서 조금 더 사주는 전략으로 목표 기본적인 수익률 50%를 잡고 분할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목표 수익률 50% 손절가는 정하지 않고 내려가면 조금 더 사기 올라갔을 때 파신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목표가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5만 원에 사셨으니까 7만 5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지머티리얼즈 매매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매도를 이제 적정한 타이밍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1년 동안 애지중지 가져오셨던 종목이니까 꼭 수익 많이 보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제가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언제 시작하셨어요? 아유, 이제 한 1년도 안 돼요. 1년도 안 되셨어요? 네, 저보다 네, 오래 그래서- 되셨는데요? 어떤 종목? OCI를 제가 오늘 샀어요. OCI를? 62,000원에. 예. 네. 그래, 이거 잘 샀나 어쨌나 싶어가, 뭐, 회사 들어가 보니까 뭐 좋지도 않고 이렇더라고요. 그럼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2,000원에 20%입니다. 62,000원에 20%? 예. 많이 내려온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적정하게 네. 들어간 건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OCI가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OCI가 많이 떨어졌고 좀 봤었거든요, 제가. 네. 그런데 뭐 적자 나는 거를 뭐 없앤다고 이러더라고요. 아,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잘 될라나 싶어가 오늘 제가 샀어요. 아, 네. 일단 사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잘 사셨어요. 예. 아, 그럴까요? 네, 이게 그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네.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사시는 분은 네. 조금 일반적인 투자자들과는 좀 다른 투자에 대한 관점이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하루에 주식을 10번 쳐다보시는 분하고
한 달에 주식을 한 번 쳐다보시는 분하고 주식에 대한 애티튜드가 달라야 돼요. 네. 지금 시청자님처럼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는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보시는 분에게 적당해요. 아, 예. 왜냐하면 많이 떨어진 주식은 올라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대신에 수익은 많이 날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떨어진 주식이에요. 거의 2년째 최저가에서 사셨어요. 아, 이럴 때 시청자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하루에 10번씩, 20번씩 보시면 이거 화병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보시길 첫 번째 권해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비중을 더 타지 마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올라가는 종목은 제가 주도업종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목표가도 높게 잡고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사고 있는 종목들인데 네. 2년 내 최저가인 종목들은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네. 바닥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비중을 더 태우지 마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네, 그래서 제 말씀대로 따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2년 내에 바닥권에서 사셨으면 적어도 6개월, 1년 이상 좀 기다리는 모습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고 목표 수익률은 1년, 2년 후에 적어도 사신 거에 50% 정도 62,000원에 사셨으니까 3만 원 정도 9만 원대 이상에서 팔기를 좀 마음속에 가다들이시고 내려가면 62,000원인데 일반 사람들이 뭐 목표가 얼마입니다. 손절가 얼마입니다. 밑에 가면 치세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주식을 해보면 얼마 이상 내려가면 맨날 손절 치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실제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려가면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6만 원치에 사셨는데 뭐 6만 원에 또 사시거나 5만 원치에 또 사시면 안 돼요. 적어도 5만 원 이하 내려가면 한 10% 정도 더 사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이 회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OCI는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넘버원 회사고요. 네. 글로벌에서 넘버 3 회사예요. 우리나라의 폴리실리콘 넘버원 회사가 군산 공장을 절반을 폐쇄할 정도로 굉장히 업황이 어려워요. 하지만 업계에서 1등 회사는 우리나라 태양광 계속 필요하거든요. 태양광 발전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보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매일 쳐다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바닥을 뚫고 바닥을 다지는 종목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죠. 업황은 안 좋아요. 하지만 독점이기 때문에 저는 A, B, C, D, E 따진다 그러면 B 정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아, B 정도가 된다고요? 네. 아, 근데 며칠 전에 막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OCI가 말씀하신 대로 바닥권에서 급등을 했는데 안 좋은 뉴스에 반응을 했어요. 뭐냐 하면 주식은 뉴스에 팔고 소문에 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정도에는 바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네,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게 멀리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OCI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업 정보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요.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는 방법 있죠. 바로 무료 오픈 채팅방입니다. 방금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님처럼 주식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아니면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넘칩니다 하시는 분들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장중 대응 전략도 말씀해 드리고요. 또 장 시작 전에도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해 드리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넘어가 볼게요. 문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현진 소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꼭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1,070원에 40%나 담으셨는데 지금 1,000원이 깨졌어요, 위원님. 이 종목에 대해서 1,000원이 깨지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원이 깨져서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진 소재 어떻게 좀 혹시 빠져나갈까요? 1,000원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1,000원이 깨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제가 네. 듣기로는 1,000원 이제 주가가 1,000원이 깨지면 이제 동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기업 전망이 밝을 수가 없다. 네, 약간 우리 이렇게 도앵커의 내공이 굉장합니다. 네, 네, 생각받았습니다. 네. 동전주로 됐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해서는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더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이분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손절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상담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현재소재 1,070원에 사셨는데 지금 가격이 800원이고 비중은 이미 40%세요. 제가 연봉을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일봉이나 주봉, 월봉도 아니고 연봉인데 연봉의 고점을 한 번도 뚫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월봉도 보겠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내려가고 있고 지금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어서 볼린저 밴드, 월봉의 20 볼린저 밴드를 한 번도 위쪽으로 턴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 번도 돌출이 없는 게 볼린저 밴드 표준 편차 이 위쪽으로 한 번도 올라간 것도 없고 제가 말씀하신 이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대주주도 투자 조합으로 바뀌었고 시총이 4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손절하라고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종목은 반등하는 날마다 적극적으로 좀 줄여서 다른 종목엔 좀 투자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진 소재 우리 박현욱 위원님께서 웬만한 종목은 앞으로 이제 전망이나 이런 걸 봐주시면서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조금 손절을 마음 아프게 짓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가 보자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측으로 이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대요, 위원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제 DMS 손절하려고 전화했는데 우리 박현욱 전문가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서 안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서 뒷자리 우리 1070님께서 연락이 오셨대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진심을 다해서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 그 진심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뿌듯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네. 아유, 네, DMS 같은 경우 이제 종목 상담이 왔었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또 전화 따로 주실 만큼 애정이 넘치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다음에 또 전화 오시면 더욱더 잘 받아들이는 걸로 저희가 메모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종목 상담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음은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전화도 힘차게 받아보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카카오에 카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이 네. 15%고 예. 네. 오늘 샀는데 네. 요 앞전에 한번 사가지고 수익 조금 내고 어제 팔았는데 오늘 또 올라가길래 네. 오늘 또 18만 원에 또 사서예. 그래서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18만 원예. 18만 원 정도. 예, 18만 원예. 18만 원. 딱 18만 원. 18만 원예. 알겠습니다. 카카오 예. 18만 원에 15%. 그러면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얼마까지 올라갈랑 오늘 좀 고가에 조금 좀 흔들릴 때 네. 18만 4천원까지 갔다가 내려오길래 잡았거든요. 잘하셨네요. 근데 잘했어요. 얼마까지 또 더 갈라는 너무 실적이 좋다고 예. 카카오 좋죠. 피부에서 자꾸 녹길래 막 충동감 생기갖고 샀어요. 알겠습니다. 카카오 워낙에 이제 견실한 기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이 가격 전략으로는 괜찮은지 정확하게 이제 봐주신다고 하니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우리 시청자님은 예. 혹시 볼린저 밴드라는 거를 보실 줄 아세요? 그런 건 모르고 예. 그런 거 모르시고. 네. TV만 봐요. 알겠습니다. 네. TV만 보고 전화로
정권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담당한테 사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 네, 네. 혹시 카카오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카카오 실적이 너무 좋고 그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고 이래서 더 올라갈란가 싶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볼린저 밴드를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됐을 텐데 제가 보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볼린저 밴드라는 건 뭐냐 하면 예. 일봉, 주봉, 월봉에 예를 들어서 20일 2평에 기본에 상단 표준 편차로 얼마나 많이 이게 과매도냐, 과매수냐 이게 지금 많이 올랐느냐, 쉬어갈 거냐, 더 오를 거냐에 대한 평균적인 어떤 그 표준 편차를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20년 동안 보고 있는데 카카오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될 때지 적극적으로 사실 때는 아니다. 지금은 굉장히 사셨으면 짧게 먹고 아까 이제 잠깐 짧게 먹고 짧게 나왔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바닥에서 잡으셨으면 오래 가져가셔도 돼요. 올라갈수록 쭉쭉 수익 많이 내시고 파셔도 되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사시면 짧게 매매하지 마시고 좀 오래 가져가셔서 수익 많이 내십사라고 저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좀 비쌀 때 샀어요. 높은 부분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높게 보려 하다가 잘짓 잘못하면 또 빠질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이번에는 좀 짧게 먹고 나오시고 조금 쉬거나 조정을 받으면 좀 여유롭게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볼린저 밴드나 이런 차트를 좀 보시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제가 좋은 격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카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뉴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대로 팔아야 돼요. 좋은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 시청자 샀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저는 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좀 이익을 챙기시는 파시는 전략을 하시고 또 좀 지나면 좀 내려요. 이게 사람들의 기억력이라는 거는 기관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다고 하면 좀 있다가 2, 3주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때 산 사람들이 또 팔기도 해요. 그래서 좀 내려오거든요. 그때 좀 사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얼마에 매도할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표를 항상 높게 드리는데 지금은 이미 좀 많이 오를 때 비쌀 때 사셔가지고 죄송하지만 뭐 한 10% 정도 수익 나면 저는 적극적으로 좀 나오셔서 뭐 한 10% 이상 빠질 때 좀 다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이번에는 좀 짧게 좀 나오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10% 같으면 한 19만 원 돼서 매도하면 될까요? 네, 19만 원 위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좀 많이 올라와 있을 때라 더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좀 단기간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만 원, 한 20만 원 잡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싸게 사셨으면 작은 비중으로 저는 이제 20만 원 위에까지 말씀을 충분히 드릴 텐데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 사셔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만 원대부터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하셔서 19만 9천 원까지 좀 파시면 그게 뭐 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좀 적극적으로 좀 파십사 이렇게 말씀을 그렇다가 다 빠지면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안 내려가고 19만 원 올라가니까 저는 TV 보다가 한 20만 원 간 데서 너무너무 이 주식이 좋아갖고 그래서 샀거든요. 그 절대적으로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할해서 사시고 앞으로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그 호재에 조금 이익 실현을 하시는 걸로 남들이 하는 것과는 좀 반대 전략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일반인들이 살 때 이익 내고 파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릴게요. 그러면 19만 원 넘어가면은 매도하려고 할게요. 네, 그렇게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더 감사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워낙에 좋기도 하고요. 또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마케팅으로 이용을 카카오톡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실적이 많이 났다는 어제 특징주로도 소개가 되곤 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소문에 사고 앞으로 뉴스에는 꼭 파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우리 박현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자, 목표가도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주신 걸로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대비 한 50%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목표가를 짧게 잡아주신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19만 원 선에서는 조금씩 팔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카카오 좋은 기업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빠진다 싶으시면 그때 다시 전화랑 문자 주시면 위원님께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위원님께서 지금 함께 종목 상담 받아드리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화, 문자 3부까지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카카오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또 무료 오픈 채팅방도 카카오로 들어오셔야 되네요. 쌤플러스 박현욱이라고 정확하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장 끝나고도 이렇게 자세히 종목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페이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화 또 바로 반갑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예, 아이진이요. 아이진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2,200원에 40%요. 12,200원에 40%? 네. 40%한 번에 담으셨어요? 예, 한 번에 들어가셨고, 알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진의 투자 포인트 제일 먼저 뭘 보셨어요? 잘 모르고 그냥 권유로 했어요. 권유로? 네, 주변 분들 잘 아시는 분, 실력 있는 분이 권해서. 네. 예, 지인 권유로요. 네네.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대략? 12월에요. 작년 12월이요? 예, 네,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지는 않으셨네요. 예, 네. 비중을 40%로 하셨는데, 예, 첫 번째는 이 비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예, 한 종목이 40%면 굉장히 그 멘탈에서 뒤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이 10%일 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멘탈하고 지금 40% 샀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멘탈은 굉장히 내가 일단 뒤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비중을 조금 좀 작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이 종목이 아이진 시가총액이 지금 말씀하셔서 보니까 1,000억 정도 돼요. 시가총액 1,000억 정도면 소형주 중에서도 작은 종목에 속해요. 예, 이 종목에 내가 주식 투자하는 종목에 40%를 넣은 거는 조금 과하다라고, 그래서 비중을 앞으로는 좀 작게 하셨으면 좋겠고, 12,200원에 처음에 한 번에 사셨어요? 나눠서 사셨어요? 예, 한 번에요. 네. 이것도 조금 물론 뭐 한 번에 사서 더 최저가로 잡으실 수 있는데, 이틀 정도, 3일 정도 좀 나눠서 사시기를 권해드려요. 그걸 이제 분할 매수라고 하죠. 예,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이게 아이진이 지금 바이오 회사예요. 바이오 제약 회사, 임상 이상을 들어가고 있는 바이오 회사인데, 제가 잠깐 주도 업종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아이진이 지금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 2018년도 초,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약 한 2년 전에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핫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임상, 아주 작은 뉴스로도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아이진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아마 목표가를 또 좀 높게 잡아드리고, 손절가도 좀 제대로 그냥 손절하지 마시고 굉장히 좀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IT, 반도체 등이 주도 업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12,200원에 이미 8,700원이니까 거의 한 3, 4천 원이 손실이 나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비중을 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아주 내려가면 더 사지. 그래서 첫 번째는 비중을 좀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지금 4개월 전에 고점인 15,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3, 40% 정도 수익이 나면 전부 다 청산하는 걸로 해서 올라가면 조금씩 혹시 단타를 하세요? 보유하면 계속 가지고 가는 타입이세요? 계속 가지고 가요. 아, 한번 사시면 매매 안 하시고. 네. 그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사시면 계속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주의하실 거는 손실이 나셨고 비중이 많으신데 계속 가져가시면 나중에 혹시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으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비중을 실지는 마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손절매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역사적인 저점을 뚫으면 비중을 좀 줄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6,600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6,600원 되면 손절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다 털면 안 되잖아요. 다시 올라오면 다시 또 굉장한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지는 마시고 6,600원 되실 때까지는 제가 봐서는 매매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몇 번 사고 팔고를 조금 하셔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좀 고민을 해보십사. 그 주변 지인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여쭤보시면 좋겠고 그 계정 안 되면 카톡 서울경제TV 박현욱 이렇게 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 매수 끝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독한 싸움이 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못다한 이야기는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하시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2부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의 투자 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위원님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또 알짜배기 정보들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포스코 자회사인 굉장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알짜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투자에 있어서 항상 주도 업종도 있지만 분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분산과 집중, 주도 업종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골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배당도 없는 인플레이션 해치의 대표적인 귀금속입니다. 그래서 금 가격을 추종하는 ETF도 있고 금을 채굴하는 기업의 주식을 모아놓은 ETF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귀금속 가격을 추종하는 ETF는 GLD, IAU라고 하고 주식을 추종하는 ETF는 GDX라고 합니다. 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GLD, 금 가격을 추종하는 ETF 가격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2012년 금 가격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골드를 추종하는 GDX ETF의 탑 기업은 뉴먼트 코퍼레이션이 제일 비중이 크고요. 바릭 골드 이 정도가 1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기업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배당도 지급하지 않고 금을 실제로 트레이딩도 할 수 없는데 PBR이나 PER 밸류는 어떻게 될까? 금을 생산하는 기업의 밸류를 보면 유출을 할 수 있는데요. PE북 레이쇼가 1.89배 정도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수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PER이 75배 정도 보이는데 자, 배당은 한 0.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을 가격을 기업으로 따져서 밸류에이션 생각을 해봤고요.
자, 금은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해지용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 CPI가 뭐냐 하면 Consumer Price Index예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지표가 높으면 골드에 많이 투자하겠죠. 인플레이션 해지용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CPI가 올라가면 금이 9% 이상 올라갔을 때 빨간 걸로 찍어 놓은 건데 좀 자세히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자, 이상하게 금이 올라가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플레이션 해치하기 위해서 금을 사야 되는데 그 반대로 금 CPI가 하락 추세에서는 금 가격도 약세예요. CPI가 내려가면 금도 안 사요. 반대로 CPI가 올라갈 때는 금도 사요. 이러한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 뭐와 비슷하냐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기 호황 시기에는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내려가는 경기 침체에서는 유가도 내려간다는 시기와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이 9% 이상 올라갈 때 S&P 500 지수도 굉장히 평이하고요. 금이 급등한 이후에 1개월, 6개월, 12개월 후에 미국 S&P 500 지수의 상승은 실제로 금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에 6개월, 1개월, 12개월 S&P 상승 지수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핫한 미국의 우리나라가 뭐가 올라갈지를 보려면 미국을 봐야 돼요. 미국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뭐냐 하면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S&P 500 상위 100개 중에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밸류 체인의 핵심 우리나라의 음극재의 넘버원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시총이 3조 7천억 정도 되고요. PBR이 27조 정도 됩니다. 자, 매출은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한 부분인 음극재,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금감원에 공시를 해야 되는 최근 분기 보고서에조차도 포스코 케미칼이 원래 포스코 케미칼은 내화물 제조 정비의 매출이 34%, 나머지 라임 케미칼이라고 내화물에 들어가는 포스코의 그 뜨거운 열을 견딜 수 있는 생석회예요. 생석회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2차 전지인 음극재, 양극재에 뛰어들었어요. 음극재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음극재에는 우리나라 넘버원이에요. 양극재 넘버원이 뭐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도 어제 제가 공시 내용을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생산 캐파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듯이 포스코 케미칼도 음극재 넘버원을 우리나라에 석권했어요. 그래서 지금 양극재로 진출하고 있는데 양극재에 대해서는 투자를 공시를 해야 되는 금감원 공시 사항인데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경우 기술, 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서 상세 표기를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게 최근 1, 2분기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만 가동률을 적어놨냐 하면 내화물 공장 가동률 76%, 내화물에 들어가는 석회, 생석회, 포항과 광양 공장의 100%, 123% 가동률만 적어놓고 실제로 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물론 내화물 생석회도 우리나라의 독점이죠. 음극재도 이미 독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음극재, 양극재, 그래, 음극재 넘버원인 우리나라의 독점 회사의 가동률이 어떻게 될까? 안 적어놨어요. 양극재도 당연히 안 적어놨어요. 그렇죠? 진행 중인 투자가 여기서는 조금 살짝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공시했던 거기 때문에. 자, 위쪽에 보시는 게 이미 넘버원을 하고 있는 음극재의 기투자가 총 투자가 1,500인데 1,100억을 했어요. 향후 450억 투자할 거다 남겨놨고요. 지금 새로 지금 에코프로 BM의 시장을 점유율을 도전하고 있는 에코프로 양극재는 590억 했고 앞으로 1,659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투자한 내용 중에 앞으로 남은 거를 이렇게 많이 공시했어요. 뭐냐?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기투자했던 거에 대한 앞으로 투자 금액이고 향후 전체적인 투자 계획도 2020년 중에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요. 양극재 광양 공장의 라인업을 실제로 아까 1,140억을 기집행한 것 중에 투자할 거고요.
앞으로도 순수 725억 정도, 즉 지금 에코프로 BM이 하고 있는 양극재에 2천억 이상 올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요건이다. 음극재, 양극재 중에서 두 회사가 그 선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포스코 케미컬을 이렇게 짧은 귀중한 시간에 하겠어요? 네, 밸류 체인의 독점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장부터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부에도 종목 상담이 계속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